예.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예. 개념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개념은 좀 잡히세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라는 게 단순한 부분은 아니고. 아, 그럼요. 다양하게 그렇죠. 얽혀 있는 부분인데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브랜드는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에서 브랜드를 목적으로 오늘 할 게 이제 뭐 브랜드 포트폴리오니 뭐 여러 가지인데, 뭐 아주 톡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회사에 브랜드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예, 브랜드 하나만 있어도. 예, 브랜드 하나 만들기가 정말 힘들죠. 여러분, 지금까지 브랜드를 들으면서 브랜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브랜드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부장님, 뭐 같으세요? 누구 입장인가요? 뭐, 둘 다. 아니, 내 입장에서도. 네. 브랜드 하면은 이건 진짜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힘. 오케이.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힘이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쪽이겠죠. 조경문 씨는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잡아내느냐, 뽑아내느냐. 오케이. 이사님은요? 환경에 따라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화라는 부분 말씀하신 변화가 아니고 진화라는 부분. 오케이. 오케이. 팀장님은요? 비슷한 것 같은데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나타나겠어요. 오케이.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김민정 씨는요? 일관된 거야. 예. 여러분,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것, 브랜드를 관리한다라는 거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보면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계속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요. 일관적이게 한마디를 오래 하시다 보면 브랜드는 만들어져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뭐 시간을 줄이고 뭐 어떻게 또 효율성으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인풋을 넣는 거지만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기본적인 건 아무리 여러분 생쇼를 하고 뭐를 해도 뭐예요? 좋은 제품이 아니면 뭐예요? 좋은 제품이 아니면 브랜드가 될 수 없죠. 여기서 좋은 제품이란 누구 입장이에요? 그렇죠. 소비자의 지각 품질이라고 했죠. 내가 딱 느꼈을 때 좋은 제품이야. 물론 그런 것 뭐 내가 만들었을 때 좋은 제품이니까 소비자도 내가 만들었는데 나쁜 제품이고 소비자는 좋게 인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사람들이 뭘 갖게 돼요?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내가 비춰지는 모습, 내가 거울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 보고 뽀뽀하는 애랑 똑같은 거야. 그죠? 내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 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잘생겼겠죠. 여러분,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내가 말하는 이상형이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점점 관리해 나가는 게 뭐겠어요? 변화보단 브랜드를 진화시켜 나가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브랜드는 되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죠.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꼭 뭘 계산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걸 계산을 넣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한 1개월 해가지고 브랜드가 만들어지겠어요? 2개월 했다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은 평균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 그 정도로 또 오래된 브랜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감정과 시간이라는 축에서 브랜드는 이렇게 자라난다고요. 시간이 많이 갈수록 감정 개입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내가 만약 애를 낳았어요. 그 애에 대해서 처음에 낳았을 때, 그 다음에 계속 키우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뭐가 돼요? 더 강력한 애착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브랜드를 개발하실 때는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내부에서 브랜드를 만들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브랜드 결정권자들이 무슨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줘야 돼요. 왜? 장기적인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성과를 내라고 그런다고요. 빨리 성과를 내라고 하면 브랜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해요? 촉진을 걸겠죠. 그렇죠. 무리한 촉진을 걸어내겠죠. 만들어 놓고 확 세일을 때려버리던가 뭐 이러면은 일단 매출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 대신 이제 브랜드는 꺾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좀 리뷰를 해보면 일단 신뢰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본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브랜드를 만들려고 해도 소비자와 나와의 신뢰가 없으면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신뢰는 하룻밤에 만들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브랜드는 차이와의 싸움이다. 기억나세요? 무슨 차이요? 그렇죠. 사소함의 차이. 네. 뭐, 여러분, 담배값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담배값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는 뭐지? 이런 거, 담배값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획기적인 거예요. 여기 라운드 거는 거 있죠. 옛날에 여기 라운드 없었어요. 네, 옛날에 이렇게 각이었어요, 각.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라운드가 돼 있어요. 네, 이런 거 뭐예요? 이거 브랜드예요. 네, 이런 게 혁신이라고 해요, 혁신이요. 프로덕트 매니저, 브랜드 매니저 차원에선 뭐 식품이나 이런 거에선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 해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법적 규제라는 게 있죠. 먹는 거는 뭐 표시 안 하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 나고 아무리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식품도 그렇죠. 작은 거에서 많이 나온다. 또 무슨 차이야? 타 브랜드와 나와의 차이야. 그렇죠. 그렇죠. 차별화라는 거죠. 여러분, 차별화는 뭐 어떤 상황에서 확실히 더 드러난다고 했죠? 그렇죠. 대비 효과라는 거죠. 대비 효과. 예. 쟤는 이런데 나는 이렇다라는 거죠. 다 작은데 난 크고요. 그렇죠. 또 무슨 차이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는 고급스럽게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고급스럽지 않다. 예. 여러분,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었으면 남대문에다 팔아야겠어요? 아니면 전문 샵에다 팔아야겠어요? 그렇죠. 전문 샵에다 팔아야겠죠. 무슨 차원에서 본다면요? 일괄성이요. 그렇죠. 일괄성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차이. 브랜드를 개발한다라는 것도 차이를 개발한다라는 거. 예.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것도 차이를 계속 유지 관리하는 거겠죠. 나중에 여러분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많이 돈을 벌다 보면 차별화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브랜드 개발의 본질은 고객에게 브랜드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게. 예. 그 사람이 그거를 머리핀을 끼고 어떤 의미를 느끼게 되면 뭐예요? 아, 이게서 뭐 한마디로 스칼렛 오하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브랜드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피나니까 생각나는데 미국에 되게 유명한 빗이 하나 있죠? 아, 그 빗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빗 브랜드가 있어요. 그 빗 브랜드가 뭘로 유명하게 됐냐면,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응. 예, 거기서 제임스 딘이 뒷주머니에다가 딱 걷고 맨날 이러고 다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빗이 엄청나게 떴어요. 또, 뭐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에 또, 맨 인 블랙에 나오는 선글라스. 예, 이런 거 이제, 빠르게 히트를 쳐버리려면 PPL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좀 어필할 부분이 있겠죠. 자, 브랜드에 있어서 실체보다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품을 만드는 제조하시는 분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공장에서 막 만들다고 한다고 하면 한 6개월 동안 내내 거기 갇혀서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애착이 엄청 생긴다고요. 그쵸? 애착이 엄청 생겼는데 밖에 나와서 뭐 브랜드 매니저 뭐 이런 사람이 막 까대 이러면요 짜증이 이빨이 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하는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제품에 대해서 되게 프라우드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은근히 브랜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A들이나 보통 보면은
디자이너도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그렇죠? A들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예, 보면 지가 만드는 게 없거든. 그렇죠? 내다가 팔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객관적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브랜드도 마치 사람과 같아서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빨리 내가 아들을 낳았어. 빨리 얘를 키워가지고 얘한테 용돈 받아야지. 그럼 얘가 빨리 크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자, 여러분 왜 브랜딩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왜 브랜딩? 왜 마케팅? 여러분 심지어 기획도 뭐라고 해요? 플래닝이라고 하잖아요. 플래닝. 예, 플랜은 뭔데요? 결과물. 그렇죠? 플래닝은요? 과정. 기획도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정에서. 예, 브랜드도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는 개념은 없는지도 몰라요. 예,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마켓도 마켓의 개념은 없는지도 몰라요. 마케팅이 있는 것이. 그렇죠? 뭐든지 ing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많이. 자, 그 다음 결국 브랜드란 단순함에 초점을 맞춘다. 예, 복잡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자, 브랜드 자산이 뭐죠? 오늘은 이제 좀 많이 할 거지만 내가 브랜디드 되지 않았을 때, 그래 브랜디드 됐을 때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는 재무적인 돈도 있겠고 아니면 마케팅적인 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죠. 다 자산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부채도 자산이죠.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했죠. 브랜드 이미지도 우리가 지금 방금 해봤죠. 브랜드 포지셔닝의 핵심은 무엇으로 나누어 경쟁을 해석할 것이냐. 이 시장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식으로 초점이 맞춰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봐야겠죠. 여러분 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까요? 이해를 좀 해보세요. 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는 이유는 차별화하려고. 그렇죠. 초점을 맞춰보려고. 왜요? 자원과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효율이라는 게 뭐겠어요? 네. 자원과 시간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겠죠. 그러려면 뭐예요? 포지셔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포지셔닝. 자, 그 다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브랜드는 시그널이다. 예. 이제 여러분이 그 브랜드 된 제품을 봤을 때는 뭘로 보이겠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내내 한 것처럼. 이게 그냥 제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시그널로 보여야 된다고요. 예. 브랜드의 파워는 감정적 브랜드 지식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냥 이 제품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플라스틱 몇 프로에 철 몇 프로에 몇 프로 이런 건 되게 속성적인 거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러죠. 우리 인간도 여러분 그냥 따지면은 얼마래더라? 500 얼마라고 하는가? 그러죠? 속성적으로 따지면은 물 몇 바가지에 단백질 몇 바가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평가받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시그널화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이랑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느끼는 그런 시그널, 내가 누구에게 주는 그런 시그널, 이런 시그널로 많이 되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브랜드 매니저가 된다면 제품을 뭘로 봐야 돼요? 시그널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갖다 시그널로 해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미지도 시그널이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예요? 이미지 시그널로 할 때. 형용사, 부사 같은 걸 많이 쓴다고요. 그렇죠? 아마 디자인 하실 때 걔네는 글로벌리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라는 사람도 이 시그널 덩어리예요. 그렇죠? 대표, 뭐하다. 여러분이 아마 밖에 나가서 이정훈이 하면 여러분은 제가 주입한 뭐가 많이 생각하겠어요? 시그널이 많이 보이겠죠. 그 시그널이 뭘로 출력이 돼요? 언어로 출력이 될 뿐이라고요. 언어로요. 예. 언어가 없으면요. 몸동작이라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분은 부호화와 해석.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것도 뭐예요? 결국 느끼는 거는 이런 촉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가 물어봤어요. 그 시그널을 말을 할 땐 또 뭐예요?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적으로 느낌이 풍부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표현을 잘하는 거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앙드레 김씨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막, 럭셔리하고 팬테스티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왜?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언어의 한계가. 만약 우리 인간이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텔레파시를 쓴다고 하면 뭐예요? 굳이 그런 게 없겠죠. 그렇죠?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시그널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 부장님이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 쇼핑몰도 브랜드잖아요. 그 도메인 자체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메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시그널을 느끼는지. 예. 보통,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뭘 구매하려면 한 7번 정도 페이지 뷰를 한대요. 왔다 갔다 이렇게요. 그때마다 어떤 시그널을 줘서 한 번 묶어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구매한 흔적이 있고 하면 뭐예요?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를 잘 쓰는 애들이 누구예요? 아마존 애들이 잘 쓰잖아요. 우리는 아마존, 예스24, 또 뭐 있어요? 유명한 게, 인터파크, 여러 가지에서 뭘 느껴요? 싸다. 아니면 거기는 제품이 좋고, AS가 좋다. 이런 시그널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시그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브랜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제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실 때도, 김대리 어때? 성실하지? 그럼 뭐예요? 그 정도의 시그널 브랜드 파워라고요. 그렇죠? 김대리 어때? 걔가 누구야? 라고 하면요. 전혀 아무 브랜드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대단하지. 그 사람 하는 일마다 하고. 그럼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해요. 그러면요. 브랜드 파워 강화해주는 거죠. 왜요? 사람들한테 뭘 주는데요? 결국 시그널을 줘서 우리가 뭐 하려는 거야? 브랜드가 시그널을 줘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떠한 액션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랑 일을 하면 되게 잘 돼. 이런 경우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랑 하면 뭐든지 실력과 상관없이 뭐든지 잘 안 돼. 그럼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나 여러 가지 것도 상황과 때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좋아. 그걸 뭐죠? TPO라고 하죠. time, 그 다음에 place, occasion.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그 사람들이 또 좀 좋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자, 브랜드 마케팅이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험을 창조하는 거예요. 많이 느끼게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신제품이 나오면 뭐예요? 10일간 무료 행사. 아니면 시식 코너, 음식점 가보면 시식하게 하죠. 먹어보게. 예. 그래서 뭐야? 경험을 창출하게 하려고요. 예. 경험이 전혀 없으면 브랜드랑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브랜드 경험 창조 시에는 독창성. 어떤 독창성이요? 사소한 독창성이요. 그쵸? 사소한 독창성. 여러분, 이런 거에다가, 끈 달아놓으면 어떨까요? 맨날 이런 거 잊어먹는데. 예. 이런 거 차원. 이런 것도 옛날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2번 잠겨지는 거. 예. 똑딱똑딱. 예. 이 정도. 이 정도가 획기적인 거예요. 정말로. 예. 시계인데, 불 들어오는 거. 예? 이런 것들. 이런 독창성.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대박을 못 찾는다고 했죠? 대박을 찾으니까 대박을 못 하는 거죠. 예. 왜요? 대박은 없으니까. 예. 사소함이 대박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일괄성, 혁신성, 이런 부분. 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일괄성과 유대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라고 말을 해드렸고. 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는 광고, 판매 촉진, PR, 인적 판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제일 잘 먹히는 게. PR이라고 했어요. PR. 예. 물론 효과가 제일 빨리 나오는 건 광고예요. 예. 광고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주기에는 제일 빨라요. 돈을 제일 빨리 끌어내는 거는요.
판매 촉진이죠. 그렇죠. 프로모션. 프로모션 같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옛날에 어디 제품 보니까 뭐 먹으면 거기다 팽이 집어넣어가지고 부메랑 집어넣고 애들이 그 먹는 게 아니라 그 뭔가 팽인가? 따줘. 그거 하려고 먹는 것처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 통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즉, IBC의 목적은 소비자 지각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네.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따로 하면 뭐예요? 일관성이 안 맞아지니까 하나의 컨셉을 정해가지고 하는 부분. 자, 제가, 제안하는 것도 무엇이 빙하를 만드는지 깨달아 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변화와 혁신보다는 일관성 안에서 진화하라. 자, 그 다음 뭐예요? 개세를 만들지 마라. 예. 밖과 안이 다르면 안 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뭐라고 할까? 지금 뭐 다브랜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관심을 좀 줘봐야겠지만 다브랜드가 없다면 뭐 크게 또 관여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브랜드 확장, 뭐 공동 브랜드, 그 다음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서 본 브랜드 확장,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 그 다음 브랜드 아키텍처, 브랜드 포트폴리오, 그 다음 브랜드 검증, 브랜드 자산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오셨는데 이제 우리 지금 시작하네. 자, 매니지먼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확장,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아키텍처, 아키텍처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헤리아키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죠? 예. 브랜드 헤리아키라고도 하고 아키텍처라고도 하고 브랜드 스트럭처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브랜드 확장. 여러분, 브랜드 확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브랜드 확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브랜드 확장이라는 건 외울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왜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힘 있으면 써먹고 싶어. 그렇죠.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디 가서 내가 유명하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책을 지필이 아니라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한번 봐주는 거 있죠? 감수해 줬어요. 그러면요. 그럼 엄청 좋아.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운 오리 새끼 출근하기 책? 그런 책 보면은, 옛날에 어떤 누가 극찬한, 우리 영화를 보면 되죠,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극찬한. 이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아, 좋다. 이러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브랜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써먹는 거죠. 예, 이건 기업도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계속 수평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브랜드 매니저들이 무슨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내가 브랜드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연간 한 50억 벌어요. 쭉 벌었어.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상승 곡선은 더 어렵겠죠? 계속 이렇게 있으면 기업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신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신제품에 대한. 자, 어떻게 하면 신제품의 실패 위험을 줄이고 신제품 도입의 비용 둘 다 줄이면서 어떻게 손쉽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고요. 어떻게 손 안 대고 콩 푸냐라는 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혁신적인 전략이 아니라 부장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스칼렛 오하라 핀이 히트를 쳤어. 그럼 레드 버틀러 안 만들겠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온갖 중이고 다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브랜드 지식이라는 게 다 어떤 식으로 구조화된다고 했어요? 다 네트워크화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요.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의 브랜드 확장과 미국의 브랜드 확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나라 기업이건 제품이건 잘 보면 어떤 브랜드 확장이 많아요?
약간 단일 브랜드 시스템이 많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삼성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죠? 외국은요? 외국은 약간 독립적인 게 많아요. 뭐 P&G사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갖고 있죠. 예, 예. 자동차도 뭐 토요타도 뭐 갖고 있지만 다 개별 브랜드 쓰죠. 캠리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약간의 그런 단일 브랜드, 모 브랜드 시스템을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외국은 왜 이렇게 개별 브랜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까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신뢰를 주는 게 훨씬 더. 오케이, 좋은 거예요. 또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많이 안 갖는다?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한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이라 하면 어떤 그 삼성의 이미지가 모든 걸 하더라도 여기가 삼성이 다 잘하겠지라는 어떤 그런 얘기. 오케이, 또요. 브랜드 파워가 약하는 게 브랜드 파워가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 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예.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잘하면 뭐야? 다 잘하겠지. 우리나라 그 동양권 사람들의 그런 정서. 예. 외국은요, 하나를 잘하면 다른 건 못한다라는 개념. 예. 걔네들은 그런 그 신념과 그런 문화적인 게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냥 그걸로 막 새끼를 치는 거예요. 쫙. 그리고 뭘 받아요?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삼성도 하나잖아. 삼성 브랜드 하나 그냥 몇십 년 동안 막 이빨 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은 전문적인 거, 합리적인 게 많아서 당연히 제가 엔지니어링 쪽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면 제 서비스는 못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문화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별 브랜드 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외울 게 없어. 이해하려고 들면 뭐야? 다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 전략은 크게 보면 기존 제품을 활용하느냐, 신제품을 활용하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존 거를 가지고 계속 써먹느냐, 아니면 뭐 신제품을 만들어서 하겠느냐. 또 제품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고객 입장에서 뭐예요? 팔아먹던 애한테 또 팔아먹겠느냐, 아니면 뭐예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겠느냐. 아마 뭐 대행한다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뽑아먹겠느냐. 아니면 뭐야, 아까 남부 쪽이라고 했죠. 북부로 올라가서 걔네들 신규로 영업하겠느냐. 뭐 이런 차원일 거예요. 자, 매트릭스로 나눠본다면 제품이 신규고 시장이 신규면 무슨 전략이 좋겠어요? 이때는 다각화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제품은 기존 거고 시장은 새 거예요. 그러면요, 이때는 시장을 개척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품은 새 거고 시장은 옛날 거예요. 그러면요, 제품 개발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기존과 기존에 있을 때는 시장을 침투해야 되고요. 그때마다 방법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자, 그럼 여러분, 브랜드 입장에서 신제품을 도입할 때 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이 뭐가 있느냐? 단일 브랜드 전략이 있어요. 단일. 그 다음에 보증 브랜드. 보증 브랜드란 뭘까요? 이제 영어로 인도울스 브랜드라고 하죠. 보증 브랜드란 뭘까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삼성전자도 일종의 그러니까 모 브랜드 전략인데 이것도 인도울스, 그러니까 보증하는 거죠. 또요. 바이 이것도 뭐예요? 보증. 그렇죠? 보증 브랜드는 그러면 언제 쓰겠어요, 많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거 브랜드 강의하면서 개별 브랜드는 뭐고, 복합 브랜드는 뭐고, 뭔 브랜드를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우면 안 돼요. 왜요? 실무에서는 외워서 쓰질 않아요, 거의.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개예요. 옛날 거 쓸래? 새로 만들래? 이 정도로 크게 봐요. 여러분, 언제 보증 브랜드를 많이 쓰겠어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브랜드 센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가려는 거 브랜드가 좀 약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전혀 유사성이 없어요. 그럼 바이 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는 땅콩 만들고 하나는 자동차 만들어요. 땅콩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보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사성이 있으면 보증할 수 있고요. 모 브랜드가 강하면 쓸 수가 있겠죠. 모 브랜드가 야매예요. 그럼 보증을 쓸 수가 있겠어요? 야매가 보증을 해주면 안 되겠죠. 개별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뭐예요? 개별 브랜드를 쓰겠죠. 근데 기업은 많은 부분 예전에 전통적인 입장에선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의 브랜드는 하나의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은 하나의 속성. 일괄되게 하나만 이렇게 쭉 가는 거. 근데 요새 이런 기업이 거의 없죠. 그렇죠? 이런 기업이. 하나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효율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효율.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해야지 훨씬 더 낫겠죠. 아마 HIT도 브랜드가 많죠. 예. 브랜드는 없어요? 빨리 브랜드 만드세요. 브랜드 많죠. 하나 있으세요? 그럼 단일 브랜드 전략이죠. 아마 회사 내에서 그 브랜드 확산에 대해 생각하실 거예요. 은근히, 그쵸? 예? 안 만들어낼 수가 없죠. 여러분, 디자인 회사, 이런 그 전문 회사도 브랜드 확장을 해요. 옛날에 한번 디자인 회사에서 샵을 내기도 한다고요. 예. 여러분, 알마니가 알마니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많이. 예, 한 예로, 던일 같은 것도 하잖아요. 여러분, 던일 뭐 있어요? 옷도 있죠, 지갑도 있고 이렇죠. 던일은 원래 뭐 했어요? 담배 팔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떠한 전략으로 브랜드 확장을 했을까요? 옷하고 담배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확장하는 게 좋아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요, 점진적으로. 갑자기 한꺼번에 담배 만드는 회사가 옷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약간의 남성적인 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새 크레스트라는 그걸 봐도, 치약을 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요런 것들은 뭘까요? 요런 것들. 이제 시장의 세그겠죠. 그렇죠? 용도에 따른 세그. 예. 여러분, 세그를 다 나눈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씩 용병들 보내는 거예요. 예, 걔네들. 예, 개별 브랜드를 싹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쫙 브랜드가 계속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왜? 회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혹은요,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예. 만약 단일 브랜드 같은 경우에 어때요? 브랜드 하나에 손상을 받아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둬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을 때는 거의 단일의 개념이었죠. 브랜드 하나.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확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 카테고리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 확장은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요? 수평적으로 해요. 여러분, 라인 확장은 수직적으로 쫙 늘어나는 거죠. 자, 카테고리 확장은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제품군의 기존의 네임을 활용해서 옆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예, 서로 다른 제품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자, 라인 확장이라는 건 동일 제품군의 기존의 네임을 이용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면 이거는 가격 차이를 별로 주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보리가 있으면 비누 만들고요. 샴푸 만들고요. 만들고요. 네.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생활용품으로 많이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버진사라고 들어보셨죠? 저번 시간에 했죠? 버진사는 콜라도 만들고요. 항공사도 하고요. 레코드도 하고요. 계속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여러분, 라인 확정이란 뭐냐? 여러분, 가격의 차이를 주는 거죠. 벤즈, 무슨 클래스, CC로 나누고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그랜저 2000cc 때 나온 거 아세요? 그랜저? 그랜저가 거의 3000cc 때로 돼 있죠? 근데 2.5가로 나왔어요, 이번에. 왜 나왔을 것 같아요? 걔네들 브랜드가 라인 확장됐어요? 카테고리 확장됐어요? 라인 확장된 거죠. 그렇죠? 중형차, 이것도 뭐예요? 라인 확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생뚱맞게 3000cc에 있던 애들이 2500까지 내려올까요? 그래서 가격을 폭 내려버렸어요. 경쟁사. 누구를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SM5. 그쵸. SM7 잡으려고요.
아니, 엊그저께 나가보니까, 현대 매니저들이, 3천만 원대 아래 나왔다고 그랜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요. 왜 나왔겠어요? SM7 잡으려고요. 여러분, 옛날이 아니지. 뭐죠? 현대자동차 최고 하이엔드가 뭐죠? 에쿠스. 에쿠스가 나와서 에쿠스가 많이 팔렸을까요? 에쿠스는 왜 나왔을까요? 에쿠스가 나와서 누가 득을 많이 팔렸을까요? 그랜저가 많이 팔렸다고요. 하이엔드를 딱 찍어주면 뭐예요? 그랜저가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인을 가지고. 계속요. 왜요?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욕구라는 게. 이런 차원에서는 뭐예요? 다 해먹어야죠. 그렇죠? 왜? 아이보리라는 브랜드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보리가 비누가 있다가 샴푸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유사성이 있죠. 여러분 좀 마일드하고 아이보리는 약간 투명하고 뭐 그런 거죠. 샴푸로 가도 그 느낌 그대로 가겠죠. 도브도 그런 개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확장에서는 누가 많이 하냐면 이런 소비재 제품이에요. 소비자의 니즈가 되게 빨리 변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 하면 옆으로 쫙 늘려주는 거예요. 왜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다 잡아주려고요. 이런 거는 라인 확장은 뭐 하냐면 내구재,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라인 확장을 많이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평 확장과 수직 확장을 보면은 브랜드 하나가 수평으로도 늘고요. 수직으로도 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느는 건 뭘까요? 위로 느는 건 계속 고급 쪽으로 느는 거죠. 가격 좀 높게 보내고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요. 저가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브랜드는 개념은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라인 확장이 이거다, 수평 확장이 이거다. 이거 몰라도 돼요. 왜?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감으로 아는 거예요, 감으로. 예를 들어, 내가 브랜드 X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이 날 건드려요. 어떤 자식이 건드리냐면 싸게. 그러니까 여러분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개념에서 본다면 뭐냐면 이건 체스 게임이에요. 내 브랜드를 건들면 뭐예요? 내가 훼손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내 주위에다가 왕 주위에 뭐가 있어요? 군사들이 포진돼 있죠. 그렇죠? 만약 싼 브랜드가 와가지고 막 들어오면 이 브랜드 하향 브랜드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얘는 전투 브랜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누가 싸게 들어오면 뭐예요? 나도 싼 놈을 붙여주는 거죠. 혹은요, 여러분 누가 비타 500이 500원에 나왔어. 그럼 나는 막 그 비타 300 해가지고 300원으로 막 보내버리는 거죠. 이런 거. 위는요? 위는 내 브랜드를 높게 잡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주겠죠. 이 옆에는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햄버거집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하면 생선버거는 안 만들어요? 새우버거 이런 거 만들지 말까요? 여러분 햄버거 가게 보면 햄버거가 뭘로 돈을 벌까요? 음료수,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로 돈을 벌죠. 여러분 햄버거집은 맥도날드는 햄버거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햄버거는 뭐예요? 그냥 오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햄버거 1,000원, 2,000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남는 게 없고 대신 뭘로 먹어야 돼요? 세트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다가는 많이 뭘 둬요? 새우버거, 생선버거, 멈버거 이런 식으로 왜? 구색은 갖춰야죠. 이런 식으로 쫙 라인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브랜드 확장을 하면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신제품의 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죠. 그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개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제품을 하나 사. 생뚱맞아. 몰라. 그럼 여러분은 뭘 느껴요? 재무적 리스크를 겪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렇게 써본 브랜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요. 훨씬 더 리스크가 줄겠죠. 그렇죠. 자, 유통망 확보를 하는데 비용이 줄죠. 왜요? 유통망에서 새로운 거를 유통하는 업자들은 리스크를 갖겠어요? 안 갖겠죠. 세 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줄죠. 그렇죠. 옛날에 있던 거에다가 약간 여러분 그랜저, 여러분 그랜저가 나오고 그 위에다가 또 하나 나왔어요. 새로운 브랜드. 그럼 그거 하나 알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랜저, 럭셔리,
뭐 그랜저.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아도 뭐예요? 대충 알죠? 예. 컴퓨터도 뭐 있어요? 뭐 펜티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줄겠죠. 그 다음, 신규 브랜드 개발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비용이 들어요? 로고 만들어야죠. 뭐 해야죠. 네이밍 해야죠. 뭐 해야죠. 이런 거 비용 다 안 들죠. 자, 그 다음, 포장과 라벨도 훨씬 더 효율성이 높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제록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록스도 브랜드 확장을 했죠. 제록스는 원래 무슨 브랜드였어요? 복사기잖아요. 근데 요새는 브랜드 확장을 어느 쪽으로 더 갔어요? 문서 전체로 가버렸죠. 네, 문서. 요새는 문서 전문 회사라고 하지, 뭐 디지털 다큐먼트 컴퍼니라고 하지, 복사기 전문 회사라고는 말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경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치고 들어오면 뭐예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걔 죽여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나라 제품이다 보니까 뭐야? 오뚜기 요새 광고 보면은 재밌는 말 나오잖아요. 과일이 가장 신선할 때 뭐가 붙어요? 오뚜기가 붙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광고 싹 바꿨잖아요. 과일이 가장 신선할 때 오뚜기가 붙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오뚜기 케찹, 오뚜기 스파게티, 오뚜기 스프, 만두 뭐 해가지고 쫙 오뚜기로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뚜기가 딱 붙어있으면 뭐겠어요? 아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그리고 유통업자들도 오뚜기에 대해서 딱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랑 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백설도 그러죠. 자, 여러분 거버 같은 경우에 브랜드 확장을 실패했어요. 얘네들은 거버가 무슨 브랜드예요? 그렇죠. 애기 이유식 팔다가 확장을 하고 싶었다고요. 어느 시장으로? 성인 시장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새로 이름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거버 싱글스예요. 네. 근데 왜 실패를 했을까요? 부장님 아시죠? 왜 했을까요? 거부하면 그냥 애들이 먹는 거라서. 그쵸? 각인이 돼 있으니까. 원래 이 거버는 애기들이 먹는 건데 얘네들이 뭘로 팔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열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층한테 팔려고 그랬어요. 독신층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네이밍에서 많이 깨졌다고요. 여러분 싱글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싱글이라는 거, 독신이라는 것도 있고 뭐 또 있어요. 왕따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왕따. 예.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아무도 나를 안 만나주는데 집에서 애기들이 먹는 싱글스를 먹고 그러니까 거버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한 사례예요. 예. 확장은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요. 잘하면 좋지만 안 되면 상당히 피를 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GE의 하이엔드도 여러분 GE는 전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들어서 부엌 쪽에서 원래 요거 하나 있었다고요. GE 어플리언스가 하나 있었어요. GE 가전주류. 근데 GE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부유층들한테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디자이너하고 설계사들한테는 모노그램이라고 만들어버렸어요. 브랜드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다 브랜드를 만들어버렸다고요. GE라는 틀을 가지고 이건 뭘까요? GE라는 틀을 가지고 요것들은 수식어들이죠. 예, 수식어. 예, 수식을 해서 뭐예요? 이게 제품을 여러분 내적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유저들에 맞춰서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매출이 뜨겠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 G 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을 좀 위로 잡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은 크게 성공을 했고 메리어트 잘 보세요. 메리어트 호텔이죠. 메리어트 이건 무슨 전략일까요? 그렇죠. 보증을 하는 거예요. 메리어트는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죠. 걔네들이 만들어낸 뭐예요? 약간의 모텔의 개념. 예. 여인숙은 아니고 약간의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이걸 모르시면은 우리나라 마포에 있는 할리데이인 같은 거. 예. 여러분 그냥 생뚱맞게 하는 것보다 메리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라고 하면 훨씬 더 믿음이 가겠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몇십 개 있어요. 예, 몇십 개 있어가지고 요게 돈을 더 많이 번대요. 예, 훨씬 더. 자, 여러분 브랜드 확장의 성공 실패 사례를 보면
여기 쫙 쭉 보면 몇 가지만 얘기하면 라인 확장한 거, 수직적으로. 놀부보쌈이 놀부집으로. 수직으로 한 거죠. 상향. 예, 더 위로 간 거. 한 스푼이 한 스푼 테크. 예, 훨씬 더 큰 세제 시장으로 들어가고, 뭐, 하향으로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놀부보쌈이 놀부 부대찌개. 예, 놀부 순댓국. 뭐 이런 식으로 하향. 예, 계속 아래로 들어가는 거. 실패 사례로는 여러분 헌트가 위로 가려고 서헌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서헌트. 예, 헌트는 캐주얼. 서헌트는 정통 정장. 먹히지 않죠. 예? 유사성이 떨어지니까. 실패 사례로는 여러분 하향으로 실패한 거 롯데백화점이 롯데 마그넷을 만들고 별로 되지 않았다고요. 예.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뭐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 성공하는 거는 뭐 다시다 같은 경우에 쇠고기, 멸치, 조개, 가다랑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늘려나고요. 라인 확장을. 실패하는 거는 여러분 뭐 식물나라에서 비누, 기능성 화장품 했다가 갑자기 색조 화장품 해버리면 그냥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초이스 커피가 초이스 캔커피 만들어버리고. 자, 여러분 카테고리 확장에서는 뭐 이런 게 있죠. 식물나라에서 비누 만들고, 샴푸 만들고, 기초 화장품 만들고, 예, 풀무원 두부에서 나물, 생선, 뭐 스파게티 여러 가지로 계속 카테고리를 넓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실패 사례로는 뭐 이런 거. 샘표 간장이 옛날에 여러분 커피 만든 거 아세요? 샘표 타임 커피라고 만들었어요. 예, 이런 거는 뭐예요? 여러분 샘표는 간장이잖아요. 예, 근데 먹겠어요? 커피, 바이 샘표. 간장만 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에서도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브랜드 확장할 땐 이거를 꼭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관련성과 적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봐야죠. 자기가 하고 싶대서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그렇죠. 기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샘표가 아니라고요. 샘표는 시그널이죠. 간장, 양념, 부엌에서 봤던 거, 할머니가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게 샘표예요. 근데 그게 커피는 뭐예요? 사랑 고백, 뭐 감미로움.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엮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부엌과 할머니 간장이랑 장동건, 가을, 뭐 이게 어떻게 합쳐지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브랜드가 전이가 안 되겠죠. 거의. 자, 그래서 여러분, 대상도, 여러분 대상은 옛날에 미원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미원이라는 이 회사 이름도 미원, 제품 메이저 이름도 미원. 네. 자, 이거에다가 바꿨죠. 싹. 대상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뭐예요? 청정원이라고 해서 청정원을 잡고 쫙 다시 헤리야키를 다시 만들었죠. 그리고요, 로즈마리라고 해서 커피는 이거 뭐예요? 개별 브랜드로 떼버렸죠. 왜 개별 브랜드로 떼버렸을까요? 로즈마리라고. 그쵸. 여러분, 간장, 고추장, 밀가루랑 커피가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개별 브랜드는 무슨 전략인데요? 의도적으로 모 브랜드랑 서로 관계성을 두지 않아 버리는 거죠. 혼자 가겠다라는 소리예요. 혼자. 왜요? 어떨 때 개별 브랜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모 브랜드랑 상관이 없을 때요. 근데 꼭 그걸 하고 싶을 때요. 그때는 개별 가는 거죠. 여러분 청정원 이거는 왜 이렇게 청정원 브랜드를 쓰고 들어갈까요?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패밀리 브랜드를 만들려면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각자 세그마다 성향을 분석해서 뭘 찾아낼까요? 공통이 이거라는 거예요, 공통이. 지금 공통이 요거죠? 그죠? 얘네들은 뭐예요? 개별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요거는 뭐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좋냐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 이런 개념. 그래서 공통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로 모 브랜드를 잡는 거죠. 요거.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뭐예요? 약간의 색이 여러 가지 퍼져 많이 이렇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경험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개별 브랜드 잡아서 요 브랜드는 뭐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청정원이라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청정원. 청정원은 뭐였는데요? 아까 여러분 청정원이 뭐죠? 청정원이 해, 물,
예, 들, 뭐 이런 거죠. 결국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예. 자연을 가지고 뽑아내서 걔네 10대건 20대건 뭐하건 이런 세그들의 니즈가 공통된 니즈가 뭐예요? 자연, 웰빙. 그 다음에 뭐야? 그 웰빙이라는 거를 개별 브랜드에서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브랜드에 대해서 아까 실패하는 것처럼, 그럼 브랜드가 확장이 왜 실패하느냐? 자기 잠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잠식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P&G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P&G가 브랜드가 막 몇백 개였어요. 근데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브랜드가 커. 매출이 늘어나. 근데 그거랑 유사한 자기 브랜드가 뭐예요? 매출이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경쟁 제품에서 매출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냐? 지 브랜드에서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잠식. 예. 자, 캐니빌리제이션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브랜드 이미지의 희석화가 돼요. 여러분, 그 모 브랜드가 많이 확장되다 보면 뭐 하겠어요? 간장도 하고, 뭣도 하면, 걔네만의 차별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하나만 하는 것보다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유통업자가 반발을 해요. 예. 너무 확장을 하면요. 지네들 것만 갈아야잖아요. 쫙. 예. 그렇겠죠. 여러분, 유통업자가 한 업체 제조하는 하업체랑 너무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통파가 약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해요. 이 제품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예? 자, 그 다음에요. 신규 브랜드를 개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예, 다 모 브랜드로 한다고 하면. 자, 부정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죠. 예. 삼성이 예를 들어 학원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삼성이. 예. 학원 해요? 하나? 예. 만약 삼성이 학원까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다? 예? 혹은요?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죠? 너무 다한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요. 모 브랜드 자산의 기반이 취약해서 확장 제품에 충분한 연상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신제품 실패로 모 브랜드가 손상을 받기도 해요. 아까처럼 거버 싱글스가 실패를 하면 거버가 손상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뭐를 해요? 개별 브랜드 전략을 쓰는 거죠. 개별 브랜드 전략은 띄워놓고 죽어도 뭐예요? 모 브랜드랑은 상관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적절하게 개별, 공동을 운영해가서 쓰는 거예요. 자, 브랜드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여러분 스펀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편해요. 이 모 브랜드 있죠? 기반 영역. 모 브랜드는 무슨 스펀지냐면, 물 먹은 스펀지예요. 무슨 물을 먹었을까요? 소비자들의 경험과 지식과 이미지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가득 먹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뭘까요? 내가 확장하고 싶은데요. 확장하고 싶은 데는 물 먹은 스펀지가 아니라 빈 스펀지야. 여러분, 어디가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속성을 주기가 더 쉬워요? 빈 스펀지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더 어려워요? 여기가 어렵죠.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물 먹은 데서 물 안 먹은 데로 흘러가겠죠. 네. 그리고요, 여기서 요것이 여기로 들어왔죠. 그럼 뭐가 있어요?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 확장은 이런 개념이에요. 브랜드 확장은 물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가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확장을 해서 자연스러운 개념이라고. 내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 구축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다가 전이시키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그러죠? 되게 유명한 사람은 뭐, 화가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사람도 똑같아요. 예. 자, 브랜드 확장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인은, 자, 브랜드를 그러면 어떻게 확장을 할 때 뭘 중요시 봐야 되느냐? 제일 좌하는 게 모 브랜드의 특징이에요. 예. 건강 쪽이 있죠? 건강 쪽에 있는데, 비건강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 무슨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비건강은 아니지만 비만 관련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요, 생뚱맞게 IT 기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겠고요. 확장은 만약 IT 기술로 한다고 하면요, 그렇죠, 개별 아니면 유사성을 찾아낸다면 건강 베이스된 또 뭐라고 하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적합성. 그 다음, 확장 브랜드의 특징. 그 다음, 모 브랜드에 대한 피드백.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지야. 부정적인 효과를 주면 차단해버려야겠죠. 자, 예를 들어 모브랜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고품질의 브랜드일수록 확장이 쉬워요. 품질이 좋으면 확장이 쉽고 전형성이 높은 브랜드는 확장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샘표는 확장이 어렵다고요. 왜요? 전형성이 너무 높죠. 간장이라고 딱 베껴 있잖아요. 제록스는 여러분 제록스가 컴퓨터 산업으로 확장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안 됐죠. 왜요? 전형성이 너무 높아요. 복사기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었다. 과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소비자들은 적합성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기능적, 상징적, 사용자 이미지의 유사성이 있는데 전문적인 소비자, 우리 소비자가 전문적이죠. 그럼 기술의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의 유사성. 한마디로 우리 소비자가 전문성인 사람은 테니스 라켓하고 골프채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채의 개념이니까요. 근데 비전문가인 소비자일수록 두 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비전문가인 소비자는 테니스 라켓하고 테니스 신발을 더 유사하게 봐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라켓이고 하나는 신발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확대를 할 때도 뭐예요? 우리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되게 뭐 IT 뭐 이런 쪽이라면 요런 쪽에 확장을 하면 뭐예요? 별로 인정을 많이 안 하겠죠. 그러나 비전문가라면 그냥 테니스라면 테니스, 신발 테니스, 뭐 라켓 테니스, 양발 뭐해도 뭐야? 이건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친구들은. 자, 유사성이라는 건 하나, 기존 제품과 브랜드 확장을 비교해서 유사성이 있느냐, 아까처럼요. 소비자에 따라서 기능적인 거, 상징적인 거, 아니면 뭐예요? 상황적인 거의 유사점을 비교하고 또 일괄적인 거를 비교해서 적합성을 봐야 돼요. 적합성을. 그래서 적합성 평가에 패스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삔이라고 하면 여러분 전문가일까요? 비전문가일까요? 뭐 비전문가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삔은 뭐예요? 여러 가지 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파급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 삔의 전문적인 사람이라면 삔에다가 옷 하면은 엥 한다고요. 근데 삔이 아니라 옷을 해도 그쪽 사람들은 강하면 뭐예요? 패션이라는 그 유사성을 가지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던일이 옷으로 왜 갔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확장 브랜드. 만들기 쉬운 제품군은 확장이 어렵고 제품 후기에 도입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만들기 쉬운 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이 인텔이 IBM이 컴퓨터 만들다 전자계산기 만들어요. 그럼 좀 욕을 한다고요. 왜 욕을 하느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큰 걸 갖고 있는데 너무 쉬운 대로 가자. 이러면 이제 좀, 그러니까 확장은 내가 자체 만드는 것이 쉬운데 수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용이요. 그리고 여러분 확장은 제품 초기보다 당연히 제품 도입 후기가 낫겠죠. 그렇죠? 왜 뒤 부분이 날까요? 앞 부분보다? 자연스럽고요. 또요. 여러분 아까 스펀지 생각을 해보면 낫죠. 물이 전이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전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브랜드 확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라고요. 자, 모브랜드에 대한 피드백. 던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손상을 얻기 위해서 점점적으로 전쟁한다고요. 담배 만드는 회사가 별걸 다 하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점점 바꿔 나가는 거죠. 자, 토요타의 렉서스 사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토요타가 미국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차별화를 했죠? 싸고 연비 좋고. 제일 큰 차이점은 뭐야? 차별점은? 미국 차는 컸고 일본 차는 작았죠. 여러분 작은 차를 팔다가 잘 보니까 고급 차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00만 원대 있다가 5천만 원대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그냥 전이해 갖고 가겠죠. 그럼 무슨 자동차라고 하겠어요? 아니, 한마디로 티코 만들자는 회사가 갑자기 무슨 람보기니 만든대요.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무슨 전략을 했느냐? 렉서스라는 게 토요타가 만든 거죠. 예. 어떤 전략을 했을까요? 모 브랜드를 숨기고 들어왔다고요. 철저하게. 왜요? 경차 만드는 회사가 만든 고급 브랜드 자동차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예. 여러분, 아직도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혼다 자동차가 미국만큼 많이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혼다는요, 오토바이로 시작을 했어요.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로. 여러분,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가 만든 자동차. 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다는 일본에서 그걸로는 잘 갔어요. 잔디 깎는 기계 쪽으로. 그렇죠? 여러분, 오토바이 모터로 잔디 깎는 기계를 만든다. 이거는 맥센스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혼다 자동차가 잘 팔려요. 왜요? 오토바이 만드는 걸 숨겨버렸으니까요.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토바이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동차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혼다는 또 나름대로 오토바이는 개별로 떼어놓고 누굴 잡았어요? 할리 데이비슨이랑 같이 경쟁을 했죠. 할리 데이비슨은 큰 거, 오토바이는 작은 거. 이런 식으로요. 누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리 데이비슨은 누워 타고, 혼다는 엎어 타고. 대비 효과로 차이점이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타는 건 일본, 이렇게 타는 건 미국,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자, 브랜드 확장은 이거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어요. 브랜드 확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서술어, 디즈니 스토어, 예. 아니면 디즈니 애니멀 킹덤,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아니면 더 라이온 바이 디즈니. 예. 이런 건 이제 보증이죠. 예. 또요, 이런 것도 쓰죠. 네스카페, 네스티, 네스퀵. 이런 식으로도 브랜드를 계속 넓혀 쓴다라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브랜드 확장을 만들려면 일단 성장 전략을 당연히 수립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 내가 단일 제품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복수 브랜드를 만들어서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복수 브랜드로 갈 거라면 모 브랜드 연상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 내가 지금 모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지구 지구라는 브랜드. 예. 지구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강도와 독특성과 호의성과 추상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름들이 단순하고 무색무취하죠. LG, 삼성, SK. 왜 이런 식으로 다 싹 무색무취하게 바꿔버렸을까요? 제일제당이 왜 CJ로 바꿨겠어요? 예. 이 브랜드 성장 전략을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요? 많은 부분에다가 도입을 해야 되려면 특정한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확장 후보군을 봐서 보완성.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보완성. 예, 대체성. 여러 가지 개성의 파급.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 확장 제품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 서로 간에 적합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합성이 없으면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적합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말보로 같은 게 있죠. 예. 일단은 여러분 필터 담배로 거의 여성 담배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담배를 남성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뭘 만들어냈어요? 말보르맨을 만들어냈죠. 예.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피는 담배, 텁텁한 담배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남자들의 담배를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뭐예요? 적합성을 잘 보고 일단은 브랜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돈이 절약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 확장의 수행 및 평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식의 또 브랜드 확장 전략이 뭐가 있느냐면 공동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공동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제품에 잘 알려진 둘 이상의 브랜드가 결합돼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전략은 이런 개념이죠. 1 더하기 1은 11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왜? 어디 파트에서 되게 잘 나가고 어디 파트에서 되게 잘 나가요. 두 개가 같이 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시너지라는 게 나오죠. 시너지라는 게. 예. 브랜드 확장은 내가 내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남이랑 결합해서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예. 공동 브랜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여태까지 제가 아까 남녀몬에서 공동 브랜드 만들었다
했던 거는 이게 독자적으로 어떤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런 걸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작은 집단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거는 그거예요. 모 브랜드 아니면 엄브렐라 브랜드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내가 뭐 엄브렐라 브랜드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브랜드 하나만 키워내는 거죠. 공동 브랜드라고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스칼렛이라고 하면 스칼렛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가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마 엄브렐라나 아니면 모 브랜드 전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잘 보면 단일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개념이 더 강하겠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요 브랜드 이름을 쓰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브랜드. 그렇죠. 다 브랜드로 쓰는 거죠. 그거는 공동 브랜드라는 것보단 단일 브랜드 아니면 엄브렐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 뭐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목표 시장을 잡을 때도 공동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요. 아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묶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주유소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얘는 편의점에서 되게 유명해요. 이 두 군데가 딱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서로 보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장님이 말하는 건 브랜드 파워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브랜드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네, 아니요. 아예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선키스트 같은 경우는 선키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는 캘리포니아 남쪽에 오렌지 농장 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렇듯이 남대문에서도 개별적으로 헤어핀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품은 좋은데 그런 거를 브랜드를 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스칼렛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예를 들어서 이 업체는 어떤 크리스탈 헤어핀, 이 업체는 셀룰로즈 헤어핀 해가지고 브랜드를 달고 엄브렐라예요. 엄브렐라. 네. 엄브렐라는 거죠. 우산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우산 속에 다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부장님이 그 우산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엄브렐라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공동 브랜드는 그래서 목표 시장이 기존이냐 아니면 제품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제일 보는 게 보완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누구랑 공동 브랜드를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서로 간에 잠시 효과가 나면 공동 브랜드가 안 되는 거겠죠. 비슷한 게 있어요. 대구 지역에도 그게 있어요. 대구 지역에도 그 섬유제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공동 브랜드라고 해서 뭐지? 예, 있어요. 그거 하나 만들었는데 하여튼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안 됐죠. 잘 별로. 예.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알마니 핸드폰. 여러분 요 3M 요 제품 있죠. 요 제품. 요 프로젝터 요 제품도 알마니가 디자인한 3M에서 3M by 알마니.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알마니가 좀 잘하고 프로젝트는 3M이 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놓는 거죠. 혹은 이런 거. 인텔 인사이드. 이런 것도 공동 브랜드예요. 예. IBM의 제품에 인텔 인사이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제품. 아니면 이런 거. 신용카드도 이런 짓을 잘하죠. 예. 어디 레스토랑이랑 제휴를 맺어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또 있어요? 비행기 탈 때 그런 거 있죠. 스카이 뭐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브랜드 하나 만들었죠. 어디 지역은 여기가 어디 지역은 여기가 하고 그 브랜드가 스카이 뭐라고 하던데? 스카이팀. 이렇게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주유소하고 편의점하고 딱 맺혀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요. 예. GS, 편의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보완성이 착착착 만났을 때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공동 브랜드 시 고려해야 될 이슈 리스트예요. 여러분, 공동 브랜드를 만들 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 회사랑 같이 하는 거죠. 엄브렐라 브랜드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쉐어해서 쓰니까 결국 받는 게 로열티나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로열티 받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관리라고요. 관리. 예. 철저하게 브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거 공동 브랜드는 파트너랑 깨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익을 창출을 해야만 공동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서 본 브랜드 확장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브랜드 구조를 짤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브랜드 네이밍이에요, 네이밍.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개별이냐,
공동이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예. 자, 브랜드 네이밍 입장에서 보면은 밸류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밸류 프로바이더는 뭘까요? 이게 거의 모 브랜드예요. 모 브랜드. 밸류를 주는 애들이죠. 얘는 뭐가 있느냐? 인도르서. 이건 뭐가 있을까요? 보증하는 기능이 있죠. 이것도 무슨 기능일까요? 차별화하는 기능이에요. 예. 그 위로는요. 밸류 프로바이더가 또 있고. 여러분, 얘는 뭐냐? 구매를 촉진하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애들. 요거는 뭐냐?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또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 브랜드의 계층은 크게 나눠서 4개로 보면 돼요. 4개. 예. 4개 중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안에 뭐예요? 복합 브랜드, 뭔 브랜드 뭐 되게 많은데 크게 봐서 4개로 나누면 일단 코퍼레이트 브랜드 시스템. 그 다음 패밀리 브랜드 시스템. 그 다음 개별 브랜드 시스템. 하나는 브랜드 모디피어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수식어 시스템. 이렇게 크게 나누면 보는데 하나씩 하나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있죠? 내가 어떤 브랜드를 써야 될지 하는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식별 기능, 차별화 기능, 보증 기능, 구동 기능, 자산 기능, 확장 기능.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기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브랜드를 넓혀 나갈 때. 그거 보면 결정하면 되고, 코퍼레이트 브랜드는 이거예요. 기업명을 직접 써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업명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기업이 밸류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밸류가 없으면 기업명 브랜드를 쓰는 게 별 의미가 없겠죠? 혹은요, 매출 규모가 적을 때, 광고 지원이 적을 때, 뭐 고관여 상품일 때는 브랜드, 그러니까 삼성 삼성 이런 식으로 계층을 만드는 게 낫고, 자, 패밀리 브랜드란 뭐냐? 여러분, 특정한 제품군 또는 혹은 여러 군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제품군들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느낌으로? 한마디로 대상의 청정원. 자연이라는 거, 약간 웰빙이라는 거로 묶어버리면 뭐야? 청정원이라는 게 나오죠. 또요, 태평양의 아모레. 이런 게 이제 패밀리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회사 브랜드는 있고 그 사이에 뭐예요? 패밀리 브랜드라고 하나 또 있는 거죠. 금호전기에 번개표 이런 것들이 패밀리 브랜드고, 자, 독립 브랜드는 개별 브랜드는 뭐가 있겠어요? P&G사에서 맨날 많이 하는 거, 의약, 타이레놀, 이런 식으로요. 다 제품마다 하나씩 이름 다 있는 거죠. 이런 거. 브랜드 모디피어는 이런 거예요. 혼다 하면 뭐예요? 혼다 시빅. 이라고 뒤에서 수식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삼성 자동차를 뭐라고 해요? SM5. 예.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수식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브랜드 계층을 쉽게 보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주세요. 일단 이 차트를 보면은 내가 브랜드 전략을 브랜드 계층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여러분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랜드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죠. 그렇죠? 하나는 갖고 있죠. 그게 브랜드가 아니열정. 예? 일단 우리 회사 이름을 내가 쓰는 브랜드에 쓸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쓸까 말까. 예. 쓸 거면 쓰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안 쓰면 개별로 가는 거고, 혼합을 할 거면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하든 수식적으로 하든. 이거는 쓴다면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게 세부 시장의 브랜드를 별도로 내겠느냐, 하나하나씩, 아니면 통합으로 내겠느냐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제품을 어떻게 뒤에서 수식해 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해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4단계로 하다 보면은 브랜드 계층 구조가 나와요. 자, 브랜드 시스템을 구조를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아까 뭐라고 했어요? 브랜드의 계층 구조가 4개라고 했죠? 코퍼레이트, 패밀리, 개별, 브랜드 수식어. 다 똑같죠? 기업 중심적 브랜드를 만들려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회사 브랜드가 있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수식어만 쓰는 거예요. 삼성, 물산, 삼성, 이 뒷브랜드가 이 앞브랜드를 계속 삼성, 주택,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이런 독립적인 브랜드를 언제 써요? 이 브랜드가 좀 강하거나, 광고 비용도 좀 없거나, 아니면 고관여일 때, 이런 걸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패밀리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쓸까요? 자, 이런 거. BMW 300 시리즈, 500 시리즈,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죠. BMW는 뭐예요? 회사의 이름이자 회사 이름을 계속 수식해주는 거죠. 여러분, 패밀리 브랜드는 어떤 구조로 쓸까요? 패밀리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회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패밀리 브랜드를 만들고요. 그 아래는 뭐야? 개별 브랜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케이스가 뭐 있을까요? 태상의 청정원이요. 대상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청정원이라는 게 있죠. 그 안에 김치국 먹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별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왜 이런 개별 브랜드를 쓸까요? 이런 왜 패밀리 브랜드를 쓸까요? 얘네들은 일단 복수 브랜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카테고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묶어 죽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10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있겠죠. 그렇죠? 단 뭐예요? 모두가 다 같은 유사 제품에 있다면 자동차처럼. 그렇죠? 근데 하나는 뭐 장류, 뭐 아니면 뭐 국류,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뭐로 어떻게 묶어주는 게 좋아요? 중간에 뭐가 묶어주면 더 낫겠죠. 중간에 뭐가 이렇게. 왜요? 브랜드 확장이 더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패밀리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브랜드 계층 구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회사가 이거를 하려고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브랜드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입장이 뭐겠어요? 이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회사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를 체계화하면 더 잘하겠지 하고 만들어내는 게 이런 구조라고요. 구조. 여러분 그러면 개별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어디가 동그라미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왜요? 얘네들은 패밀리를 두지 않는 거예요. 패밀리를. 중간에 청정원이고 이런 거 없는 게 뭐야? 다 그냥 개별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뭐 이런 거죠? 타이레놀이 나오면 타이레놀 오보나잇, 타이레놀 뭐뭐뭐 해서 이건 뒤에는 뭐예요? 뒤에 수식어 해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컴퓨터도 그러잖아요. 컴퓨터 펜티엄 3.몇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 수식어구를 많이 붙여주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얘네들은 왜 이러느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게 있고 이 모 브랜드랑 서로 관계성이 없을 때 그리고 이 브랜드가 모 브랜드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독립시켜버리는 거죠. 언제든지 넣다 빼고 나쁜 점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효율성에 대한 하나하나마다 광고비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광고비 적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얘기했죠. 단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구조가 뭐겠어요? 회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구조가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라고요. 왜 패밀리 브랜드 구조라고도 하고 복합 구조라고도 말을 해요. 왜 복합 구조느냐? 보통 이 구조는 옛날 회사들, 옛날 회사들이나 아니면 단제품만 계속하는 회사들.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벌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요. 복합 브랜드 스타일로. 왜? 회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 있고. 이건 뭘까요? 이 개별 브랜드를 많이 쓰는 회사는, 여러분, 자동차는 어디에 많이 있겠어요? 자동차. 이쪽에 많이 있다고요. 어차피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그죠? 여러분, 잘 보면 일반 내구재나 이런 건 이쪽에 많이 있고요. 여러분 뭐 소비재는 어디에 많이 있겠어요? 소비재는 여기에 걸쳐 있는데 여기에 많이 있다가 원래 여기에 많이 있다가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요. P&G에서 이 개별 브랜드, 그러니까 P&G가 유명한 이름이 있죠. 브랜드의 왕국이라고요. 여러분 브랜드의 왕국도 뭐 있어요? 남자 면도기 회사 질레트도 브랜드 왕국이에요. 걔네들은 이런 수많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냐? 걔네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 인수됐다고요. 인수. 걔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해버려요. 왜요? 그거 언제 만들고 있어요?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브랜드 구조를 볼 때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브랜드 구조라는 게 브랜드 구조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구조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그 뒷부분에 하겠지만 브랜드 구조를 잘 만들어내야 뭐예요? 회사 안에 일괄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없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잠식 효과가 많이 없다고요. 이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지역에 영업소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시너지를 유발하기가 제일 좋은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구조로. 자, 네이밍을 통해서 본다면, 이런 게 있죠. HP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HP라는 거 회사 명이고, 데스크젯, 파빌리온, 이런 식으로 개별 브랜드를 뜬다고요. 이 뒤에 서식어는 뭐예요? 데스크탑 2.5, 아니면 이게 이름도 넣죠? 아침에 먹는 저녁에 먹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브랜드 수식어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이제는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로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갈게요.